부패 공화국에서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시는지요? 진도포커스 김성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도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영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규칙, 기준 등 기본 원칙을 알아보고 센터 측의 보조금 집행이 과연 기본 원칙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 비교 분석하여 의구심이나 문제 소지는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본질적 존재 가치를 의심받지 않도록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장애인에 발휘되고 손익되는 참 봉사, 참 복지시설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본 원칙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대원칙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사업 수입 명세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 명세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 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 자료로 첨부, 보조금 전용 카드 등에 따른 지출 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회계 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 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법인, 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 과목에서 보조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이 있는데요.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으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굉장히 높은 형량입니다.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양벌 규정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서 기본 원칙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도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집행 내역이오니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문제는 16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용 카드로 그날 지출되어야 할 보조금이 그 달을 넘기거나 회계 연도를 넘겨 지출된 점. 둘째, 지출 금액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자주 보이는데 출금했다, 입금했다는 이런 행위가 반복된 점. 세 번째, 차량 유류비 지출 시 차량별, 행위별 지출이 아닌 월별로 한꺼번에 지출되었다는 점. 적요란에 구체적 내용 대신
불명확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적어 무슨 지출인지 알 수 없게 한 점. 5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 회식비로 보조금을 지출한 점. 6번째,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수십만 원씩 지출되었다는 점. 7번째, 전기요금이 2021년 3월의 경우 기본요금이 12만 3,200원에 합계 24만 원이 넘는다는 것과 전기요금 납부 명의자가 센터가 아닌 진도군으로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에는 농아인 시각장애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센터 보조 사업비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다음, 이용 차량 핸드폰 요금이 지출되었는데 이 휴대폰 소유권이 센터에 있는지, 실제 업무용 휴대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 휴대폰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또 두 핸드폰 가입 통신사가 SKT와 KT로 서로 다르고 결제 방법도 카드와 은행 계좌로 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9번째, 운행 차량은 스타렉스 12인승 1대와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은 수입란에 기재가 되어야 할 것이나 수입란이 모두 공란이라는 점. 도대체 이 수익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차량별로 하루 5,000원씩만 잡아도 200일로 계산하면 연간 200만원이 넘고 10년이면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0번째, 2019년 12월 30일 유류비 65,171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했는데 10단위, 단단위, 1원까지 지출한 점. 상식적으로나 경험치에 비춰 주유할 때 1원짜리 계산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11번째, 사무실 자판기는 캔 음료수 자판기인지 커피나 차류 자판기인지 모르겠으나 자판기 재료비 지출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커피 믹스나 녹차, 보리차까지 따로 지출되었다는 점. 12번째, 보증보험은 보통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드는 인적 위험을 대비한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직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보증보험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3번째,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나 일반 화재보험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보조금 집행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센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센터 사업하고 별개예요. 이건 아마 진도군 농아인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건물에 가입된 보험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기본 원칙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센터가 없었어도 지출되었을 비용, 즉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법인 단체 운영 경비 지출 불가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센터 운영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시각장애인 지회나 농아인 협회 지회, 이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단체에서 납부해야 될 비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14번째, 2020년 12월 1일 2020년 상반기 이자 반납으로 9,976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매년 발생하는 것일 텐데 2019년도에는 없었던 이자 반환금이 2020년에는 수입 내역에도 없는 이자 반환금만 존재한다는 점. 15번째, 차량 휴대폰 요금과 별개로 사무실 전화요금이 6 내지 7만원대로 과도하게 높은 점. 도대체 무슨 전화요금이 6만원, 7만원씩 나옵니까? 16번째, 운행 차량은 2대인데 엔진오일은 2019년에만 3회 교환한 점.
엔진오일을 1년에 2번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센터 관계자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영상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해명 또는 정정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행일지와 유류비 집행 내역을 근거로 차량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연간 이용요금 총액과 그 행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은 절대 돈이 드는 게 아니니 영상 오른쪽 하단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